청종현 수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수학연구보고서 시즌 1. 오늘은 파트 3 교과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부분에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단원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5학년 1학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학년은 수학이 어려워지는 시기죠. 수학이라는 과목과 멀어지려는 학생들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시험 점수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5학년부터 조금씩 아이들이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5학년 1학기 단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1학기 6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5학년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서 1, 2, 3, 4, 5, 6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학기입니다. 따라서 예전보다는 문제집을 꼭 한 권 더 이상 풀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한 권 더 기본 응용으로 풀어도 좋고, 그리고 그 5학년 1학기 과정은 중학교 수학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을 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심화 문제집에는 중학교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심화 문제집을 잘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수학에 갔을 때 조금 더 빨리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원별로 중학교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 물론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괄호까지. 자, 내용은 어려워하진 않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면 실수가 많아지는 단원입니다. 중학교 때 정수와 유리수. 자, 이 단원을 할 때 혼합 계산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이 5학년 1학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중학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나오지만 개념은 같기 때문에 이 5학년 1학기에 혼합 계산을 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와 유리수 때 조금 더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수와 배수. 자,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심화 문제집에서도 난이도가 있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약수와 배수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라는 단원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 심화 문제집을 많이 풀어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실수 없이 더 빨리 잘 이해하고 개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과 대응, 약분, 통분. 자, 약분, 통분 같은 경우에는 약수와 배수를 배웠기 때문에 약분, 통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분,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약분 통분을 배워서 바로 다음 단원인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공통 분모를 이용해서 분수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주고 더하기와 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2단원에서 4단원, 4단원에서 5단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도 나중에 중학교 때 기하 파트에 계속 나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이해하고 개념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단원보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꼭 한 권을 더 풀거나
혹은 심화 문제집을 꼭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같이 5학년 1학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자,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써진 거 보시죠.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정수와 유리수의 똑같이 혼합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마이너스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이 1단원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순서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5학년 1학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괄호를 먼저 하죠. 자, 앞에 빼기가 먼저 있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곱하기 먼저, 자, 그리고 나누기, 그리고 마지막에 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순서가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순으로 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기 제곱을 먼저 한다라는 거. 자,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디귿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똑같습니다. 자, 더하기랑 곱하기 중에 곱하기. 자, 물론 뒤에 나누기가 있지만 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더하기. 그리고 앞에 있는 빼기보다는 뒤에 있는 나누기를 먼저. 그리고 빼기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디귿, 그리고 리을, 자, 그리고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기역 순으로 진행합니다. 자, 중학교 때는 뭐 거듭 제곱이라던가 마이너스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큰 원칙은 같기 때문에 이 혼합계산 5학년 1학기 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실수 없이 순서를 잘 익히면서 연습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조금 더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나중에 중학교 문제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원으로 가볼까요? 2단원 약수와 배수입니다. 자, 약수와 배수는 정말 중요하고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난이도도 있습니다. 자, 약수와 배수에서 나오는 문제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문제가 거의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심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들도 연습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단원을 접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을 더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심화 문제집을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서 그 중학교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수와 배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자, 연필 24자루, 볼펜 36자루를 최대한 많은 학생들한테 똑같이 남김없이 나누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몇 명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러면 24하고 36.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자, 12, 18. 자, 다시 최대 공약수 6, 9. 자, 다시 나눠주면 자, 이제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3, 12명의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똑같이 중학교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과 45개, 자, 배 30개, 귤 75개인데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 그렇다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45, 30, 75. 자, 똑같이 나누어 주면 자,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네요. 3으로 3, 2, 5. 자, 이제는 더 이상 못 나누기 때문에 5 곱하기 3은 15. 15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똑같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5학년 1학기 때 많이 풀어보면 훨씬 더 아이들이 중학교 갔을 때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아는 문제다. 이거 내가 풀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길 추천할게요. 자, 다음 단원으로 갈게요. 자, 3, 4, 5단원도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번에는 6단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은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인데 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자,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과정에 도형, 기하 파트들이 나오는데 그 2학년 2학기에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아이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6학년 때 나오는 평행사변형 둘레 문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다각형은 평행사변형이에요. 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때 그 전에 4학년 때도 배웠죠. 자, 그래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자, 여기가 8cm면 이쪽도 8cm. 자, 이쪽이 7cm면 마주보는 변이 7cm. 자, 그러면 7 더하기 8이 2개씩 있죠. 자,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30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 길이가 8cm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0cm.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 대각선 길이가 14cm. 자,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 길이를 먼저 알 수가 있죠. 이 길이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8cm. 자, 그리고 우리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에서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기 때문에 이 10cm, 14cm가 2등분이 돼요. 자, 그래서 이쪽 길이는 14cm를 2등분한 7cm. 자, 반대쪽은 10cm를 2등분한 5cm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 8cm, 그 다음에 이쪽이 7cm, 5cm.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8 더하기 5 더하기 7. 자, 그래서 20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죠. 1단원, 2단원, 6단원. 물론 다른 단원들도 그 내용이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 특히 중학교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고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5학년 1학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수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많은 문제, 조금 열심히 부지런히 보내야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6학년 1학기 과정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